안녕하십니까. 유영선입니다. 오늘은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죠. 내가 어느 집을 매수했을 때 이제 내 이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등기가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를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등기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하지 않아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민법 186조에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위에 의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 이렇게 저번에 제가 물건, 소, 점, 지지, 전, 저질류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소유권, 지지전, 용익물권, 저당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로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경우도 만약 내가 집을 산다면 내가 매수인이 되고 이제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인인 내가 잔금을 다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이제 이전 관련 서류를 건네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게 내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내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없고 법에서는 이걸 내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등기 같은 경우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이제 등기가 신청이 되면 보통 한 3, 4일, 뭐 길어도 일주일 안에 3, 4일 정도 있으면 등기가 기입되게 되는데 그렇게 등기가 기입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등기 신청 시점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등기를 단순히 신청했다고 그 한 사실만 가지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신청 시점부터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완료가 됐을 때 등기 떼어보면 신청한 날짜가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접수일자가. 그렇게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그렇게 신청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신다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오늘 신청했다고 그 자체만으로 이게 오늘부터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등기가 완료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경우도 만약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하고 그렇게 설정 계약 그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았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입되지 않으면 이건 전세권 설정을 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야만이 전세권 설정이 된 것이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전세권 설정이 아니에요. 그냥 전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성립 요건주의예요. 성립을 해야 등기라는 요건이 성립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은행과 내가 대출 계약을 맺고 대부 계약을 하고 또 별도로 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쓴 걸로 이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법률 행위예요. 이거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180조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 등기를 한 것과 같은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르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만이 그 효과가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 낙찰자가 입찰을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잔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잔금 납부하는 그 시점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도 매매와 다르죠. 매매 증여 양도 이런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법률 행위니까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경매, 공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잔금 납부한 그 시점에 소유권이 이미
낙찰자에게 이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해요. 이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그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망 신고를 해야, 아니면 또는 뭐 상속 등기를 해야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망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고, 그거는 이제 상속세 세금 문제고, 어느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진 걸로 보느냐, 그 시점을 따질 때는 법률 규정에서 그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시점, 그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건데, 이행 판결은 아니에요.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도 판결이 확정된 시점, 그 시점에 법률 규정으로 해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 뭐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게 형성 판결인데, 이런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효과가 발생하고, 이거는 공용징수예요. 공용징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용징수도 예를 들어 국가에서 사업 같은 걸 크게 벌일 때 그 일대 토지를 수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수용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수용금이 지급된 시점, 그 수용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그게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지, 그걸 일일이 국가에게 등기를 해야만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축건물도 신축이 되면 따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론 통상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서 이거는 원시 건축자에게, 이거는 신축 같은 경우도 법률 규정으로 그 소유권이 규정이 돼요. 그리고 이건 혼동인데, 혼동 같은 경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예를 들어 채권과 채무,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한 사람에게 기속될 때 그전 권리가 소멸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혼동에 의한 권리의 소멸도 마찬가지로 법률 규정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소멸되는 거고, 이 법은 기타 법률에 의한 건데, 대표적인 게 뭐 법정지상권,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렇게 기타 법률에 의한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도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 규정으로서 요거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런 권리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법률 행위이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법률 규정이에요.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이거를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상태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통상적으로 다 등기를 당연히 하죠. 뭐 경매 낙찰자도 당연히 낙찰자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그 권리의 이동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보느냐, 그 시점을 따질 때 요거는 이제 이렇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등기된 시점으로 기준을 한다는 거, 요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를 꼭 해야 되는지, 이거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게 나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